한국이 호주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인 KSS-3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방산회사인 노스롭 그루먼이 지원을 하고 있는 호주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오스트레일리안 디펜스는 현지 시간으로 2022년 7월 25일 보도를 통해 한국이 호주에 신형 잠수함의 공급을 제안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디펜스의 보도 내용을 정리를 하면 2022년 7월 21일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인 강정식 대사를 비롯하여 한국 3명과 호주 2명의 국방 획득 분야의 고위 인사가 참석한 만찬에서 한국은 계약서 서명부터 인도까지 7년 안에 최신형 재래식 공격형 잠수함을 공급하겠다는 대담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9명의 한국 관련자들은 KF-21 전투기의 첫 비행과 레드백, 잠수함, 저궤도 국가통신 시스템, 여객 열차 등에 관해서 브리핑을 했으며 호주 국방부에서는 20명 이상의 관리와 월리엄 패터슨 전 주한 호주 대사 및 몇몇 현지 기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민간인인 방위 부분의 공무원은 오스트레일리안 디펜스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조용하며 AIP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운용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재래식 공격형 잠수함인 KSS-3의 2가지 모델에 대해서 열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첨단 디젤 엔진과 AIP 시스템 그리고 리튬 전지의 결합으로 이 3,700톤급 잠수함의 작전 반경을 호주 해군의 서부 함대 기지인 HMAS 스털링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호주 해군의 콜린스 공격형 잠수함은 호주가 1990년에서부터 2003년 사이에 6척을 획득을 한 수중 만재 배수량 3,407톤인 재래식 추진 공격형 잠수함입니다. 자망 상태에서는 890km, 잔망경 심도에서는 17,000km, 수상 항해로는 21,300km를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작전 가능 일수는 70일입니다. 530mm 어뢰 발사관 6개와 22발의 마크 48 모드 7 어뢰를 탑재를 하고 UGM-84C 수중 발사 하푼 대함 미사일을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뢰전을 수행할 경우에는 스톤피쉬 마크 3 기뢰 44발을 탑재를 합니다. 일본 함인 S-73 HMAS 콜린스는 1996년도에 취역을 해서 2022년 현재 함령이 26년이고 최종 함인 S-78 HMAS 랭킨함은 2003년도에 취역을 하여 현재 함령이 19년입니다.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일본 함의 진수 시기가 2040년경이므로 콜린스 함의 함령은 44년, 랭킨 함의 함령은 37년에 이르게 되어 사실상 작전 운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안 디펜스가 밝힌 한국의 제안 배경입니다. 호주가 개발하기로 결정을 한 핵 추진 잠수함 1번함의 취역 예정 시기인 2040년과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콜린스급 잠수함의 퇴역 시기인 2030년 사이에 10년 이상의 잠수함 전력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호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주 방위산업 부분의 전문가들은 2040년에 핵추진 잠수함의 제1번함의 취역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가 추진을 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호주 노동당의 앤서니 알바네스 총리가 이끌고 있는 호주 연방 행정부가 오커스 협정에 기반을 하여 미국 또는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기본 설계로 선택을 하고 1번함의 진수 시기를 오는 2023년 3월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이런 제안에 대한 호주의 반응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안 디펜스는 기사에서 한국 업체의 열띤 설명에도 불구하고 만찬에 참석을 한 국방 조달에 관련된 3명의 한국 관리와 2명의 호주 관리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즉, 호주 해군의 잠수함의 전력 공백의 발생 여부 자체와 임시 대체 전력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것은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2023년 3월 호주 정부의 최종 발표 이후에 결정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업체의 접근이 시기상조라는 것이 오스트레일리안 디펜스의 그 보도 내용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 사업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호주가 자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다고 스스로 결정을 할 경우에 미국이나 영국으로부터 완제품을 도입을 하는 것을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발주부터 획득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므로 전력 공백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가 자체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결정하더라도 과거 호주의 그 전함이나 해군 함정의 건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건조 기간이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호주 해군의 잠수함의 전력 공백은 발생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KSS-3의 선행 제안을 한 것은 나름대로 발빠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수중배 수량 4,200톤인 소류급을 이미 12척을 건조를 해서 운용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는 신형인 3,000톤급 타이게이함을 이제 건조를 해서 제4 잠수함 함대에 취역을 이미 시켰습니다. 만약에 호주 해군의 잠수함에 전력 공백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육상 전투 자산인 그 레드백을 비롯해서 K9 자주포 등 호주의 방산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